퇴근길 가로등 아래를 천천히 걸을 때 문득 오늘 하루를 돌아보게 됩니다. 버스 안에서 옆자리 동료가 조용히 스마트폰을 만지며 한숨을 쉬는 모습. 사무실에서 쌓인 서류 더미와 끊임없는 알림 소리. 그리고 집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느껴지는 묘한 피로감. 여러분도 이런 순간 마음속에서 왜 이렇게 일만 하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조용히 던진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한국의 직장 문화는 긴 근로시간과 회식,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압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현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막상 하루를 되돌아보면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있는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40대 이상 청취자분들에게는 이런 일상이 가족과 건강, 개인적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더욱 직접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책상 앞에 앉아 계셨나요? 혹은 회식이나 야근으로 집에 늦게 돌아온 경험은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이런 작은 경험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의 삶 전체를 조금씩 바꾸어 놓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한국 직장 문화 속에서 길고 반복되는 근무, 회식, 초과 근무가 우리 삶과 마음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경험을 숫자와 통계로 확인하면서 우리 일상의 맥락을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근로시간은 OECD 국가 중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2023년 기준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한국 직장인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약 39시간으로 공식적으로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실제 체감 근로시간은 훨씬 길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연장 근무와 잦은 회식은 통계에 잘 잡히지 않는 숨은 시간으로 많은 직장인들이 정규 근무 시간을 훌쩍 넘어 일을 마칩니다. 회식 문화 또한 한국 직장인의 삶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단순히 업무 후 동료와의 친목 도모를 위한 모임으로 시작하지만 때로는 강제성이나 암묵적 의무감으로 이어지면서 개인 시간을 잠식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직장인의 약 60%가 회식을 부담으로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 수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장시간 근무와 초과 근무가 반복되면 만성 피로와 수면 장애, 심리적 압박감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도 우려가 큽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과로와 회식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우울감, 불안감, 심리적 소진, 번아웃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중년층 이상에서는 이러한 스트레스가 신체적 건강 문제와 결합해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일과 중 어느 순간이 가장 피곤하게 느껴지시나요? 잠깐 눈을 감고 그 시간을 떠올려 보세요. 단순한 통계 숫자 속에도 우리 각자의 경험과 감정이 녹아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숫자와 통계 뒤에 숨겨진 원인과 구조적, 심리적 요인들을 깊이 살펴보며 왜 한국 직장 문화가 이렇게 길고 힘든 근무를 당연하게 만드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왜 한국 직장에서는 회식과 야근이 일상처럼 여겨질까요? 단순히 업무량이 많아서만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압력, 조직 문화, 세대적 사고방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입니다. 먼저 구조적 요인을 살펴보면 한국 기업 문화는 오랜 시간 회사 중심의 사고를 기반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개인의 업무 효율보다 조직의 결속과 규율을 우선시하는 문화 속에서 근무 시간은 단순한 계약 시간을 넘어 신뢰와 충성심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회식 문화는 이러한 조직적 압력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동료와의 친목을 위해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상사와의 관계, 팀 내 서열,
암묵적 평가 기준과 연결됩니다. 사무실에서 조용히 넘어갈 수 없는 회식 참여 여부는 승진이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직장인들은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심리적 부담을 느끼며 이는 정신적 스트레스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심리적 요인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한국 사회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가치관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 자신을 쉬게 하는 행위조차 죄책감으로 느끼기 쉽습니다. 이는 장시간 근무가 단순히 업무의 문제가 아닌 정체성과 자기인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세대별 차이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50대 이상 중년층은 열정과 희생을 일의 미덕으로 받아들이며 성장했지만 30대, 40대 중견 직원들은 이 압력 속에서 균형을 찾으려 애쓰는 모습을 보입니다. 세대 간 기대치 차이가 스트레스와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장시간 근무와 회식, 초과 근무가 신체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명확합니다. 반복되는 야근과 회식은 수면 부족, 만성피로,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로 이어집니다. 정신적으로는 불안감, 우울감, 소진 현상과 연결되며 이는 개인의 산뿐 아니라 가족관계와 사회적 연결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시간 근무를 지속하는 근로자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고 만성 피로 증후군과 우울 증상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과로와 압박이 단순히 일이 많아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대와 조직 내 암묵적 규범, 개인의 내적 가치관과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몸과 마음의 피로는 구조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들의 총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변 직장에서 이런 압력과 기대를 얼마나 체감하시나요? 잠시 상상해 보세요.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여전히 마음 한편에 남아있는 긴장과 피로감을 다음 파트에서는 이러한 문화와 압력이 특히 40대 이상 우리 청취자분들의 일상과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출근길에 나서는 순간 이미 하루의 긴장과 피로가 몸속에 스며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출근 준비와 교통체증, 그리고 사무실에서 마주하는 끝없는 업무와 회식의 일정까지. 특히 40대 이상, 중년층 직장인들에게 이런 반복되는 일상은 단순한 피곤함을 넘어 삶의 균형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수면 부족입니다.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컴퓨터와 서류를 마주하다가 늦은 저녁까지 이어지는 야근, 그리고 회식 자리에서 느끼는 사회적 압박감. 이러한 반복은 신체적 피로뿐 아니라 정신적 긴장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장년층 근로자들의 경우 이런 과로가 심혈관 질환, 만성 피로, 소화장애 등 신체 건강 문제로 연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속적인 초과 근무와 회식 문화는 우울감과 불안감을 높이고 가족과의 소통을 어렵게 만들며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집에 돌아와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휴식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면 일상의 작은 행복마저 누리기 힘들어집니다. 여러분은 최근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마음속 긴장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이런 순간을 떠올리면 장시간 근무와 회식이 단순한 직장 생활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깊게 스며든 현실임을 더 실감하게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오늘까지 살펴본 한국 직장 문화의 구조적, 심리적 특성과 그로 인한 개인적 부담을 조용히 돌아보며 삶의 균형과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작은 방법들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조용히 눈을 감을 때 오늘 하루의 긴장과 피로가
아직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장시간 근무, 회식, 초과 근무로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는 단순히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역할과 책임, 그리고 스스로에게 부여한 가치관이 복합적으로 얽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자신과 주변을 다르게 바라볼 여유가 생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 직장 문화의 모습 속에는 사회적 압력과 조직적 기대, 세대적 차이까지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작은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힘도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식이나 초과 근무를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에게 필요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거나 가족과의 소통을 조금 더 의식적으로 챙기는 것만으로도 삶의 균형은 조금씩 회복됩니다. 또한 직장 동료나 후배와 이러한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의 부담을 이해하는 과정 역시 마음의 안정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와 경험을 천천히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작은 질문을 던져보세요. 오늘 나는 나를 얼마나 배려했는가? 내 마음과 몸의 신호를 제대로 들었는가? 이런 성찰이 쌓이면 비록 큰 사회적 변화가 당장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 속 작은 평화와 여유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까운 분과 조용히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시면 다음 방송에 반영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이 조용한 채널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